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자, 저기 위에 탄수화물이 포도당이 되고, 포도당은 해당 과정을 통해가지고, 그죠? 해당 과정을 통해가지고, 피루부산이 되고, 그 피루브덱스도, 그죠? 피루부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피루부산이 마이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그죠? 마이토콘드리아로 들어가가지고, 아세틸코에로 전환이 되고, 아세틸코에는 사이트릭 애시드 사이클, 그러니까 구연산 회로로 돌아가죠. 이 과정에서 여기서 일부분의 ATP가 나오고 NADH가 나왔죠. 이 NADH, 여기도 이제 NADH하고 FADH2가 나왔는데, 이 NADH하고 FADH2가 마이토콘드리아 안에서, 그죠? 우리가 산화, 환원, 전자 전달계, 그죠? 그러니까 뭐죠? 이게 옥시데이티브 포스포릴레이션. 여기는 옥시젠이 관리한다는 거예요. 옥시데이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산화적 인산화 과정에 의해서 NADH하고 FADH2로부터 ATP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활성산소가 만들어진다는 것도 배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진화를 생각할 때 진화가 완벽한 게 아니에요. 완벽한 게 이게 그 전자가 이 산화적 인산화 반응에서 특히 산화환원 전자전달기를 거칠 때 완벽하게 O2로 가지 않고 한 2에서 3%는 전자가 흘러나와가지고, 그죠? 전자가 흘러나와가지고 옆에 있는 O2와 결합해서 활성산소를 만드는 과정을 배웠어. 우리가 나중에 그걸 노화하고 연결해서 설명해 준다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자, 단백질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여러분이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은, 그죠? 단백질도 전부 다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죠? 단백질이 아미노산 분해돼가지고 파이루브산으로 가고, 일부는 아세틸코에로 가고, 일부는 구연산회로 들어가가지고, NADH하고 FADH2를 신나게 만들어서 ATP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팻은 어때요? 팻은 글리서롤을 해가지고, 여기에 파이루브에트로 들어가게 되고, 패티 에시드는 아세틸코에를 통해서 구연산 회로를 통해서 겨우서 ATP를 만들어내요. 자, 제가 이 과정, 그 파이루브산에서, 그러니까 피루브에트에서 요거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고 했어요. 마이토콘드리아는 O2를 소모하는 곳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산소 호흡을 해야지만이 뭐죠? 이 팻을 태울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을 빼려면은, 그죠? 역도도 물론, 우리가 이제 장민환 선수 같이 역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파워 워킹이라든지, 그죠? 마라톤 같이 산소를 소모하면서 가는 과정. 그러니까 유산소 호흡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게 팻이, 그죠? 팻 버닝, 팻이 태워지는 그런 현상을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피트니스 센터 가면은 유산소 호흡을 하라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자, 이 과정에서 보면은, 자, 요 과정을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쭉 가지만은, 우리가 이제 화학 반응은 항상, 가역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역 반응으로 요렇게도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물질이, 그죠? 뭐 이렇게 포도당이 부족하면은 우리가 가역 반응을 통해 가지고 요렇게도 갈 수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가 너무 많으면은 ATP 양이 너무 많으면은 요런 것들이 요 ATP를 만드는 데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은 이 아세틸코에를 거쳐 가지고 이 역방향으로 가서 뭐가 만들어지죠? 팻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팻이. 이해하셨죠? 그죠? 자, 우리가 카보하이드레트도 마찬가지예요. 카보하이드레트도 요렇게 역방향을 가가지고 요렇게 역방향은 뭐가 만들어지죠? 팻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든지 간에 그게 탄수화물이건 지방이건 단백질이건 과잉의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거는 전부 다 뭘로 축적이 되는 거죠? 팻으로 축적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할 때 황제 다이어트가 소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죠? 황제 다이어트 가지고 고기만 들이다 먹는데 고기가 칼로리가 과잉으로 들어오면은 그건 전부 다 뭐로 전환된다고? 지방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죠? 탄수화물 요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바나나 많이 먹는다. 바나나를 과잉으로 먹으면 어떻게 되죠? 요렇게 가가지고 요게 ATP를 만드는데 소모가 안 되고 요거로 가가지고 뭘로 되죠? 팻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에는 왕도가 있어요, 없어요? 왕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식이요법을 통해 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는 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적게 먹는 거예요.
적게 먹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많이 먹다 하더라도 그거를 뭘로 하죠? 이와 같이 ATP를 만드는데 마이토콘드리아에서 호흡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 그게 뭐죠? 유산소 운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장기란 선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ATP를 많이 만들어요. 파이루베트반인가 가요. 이 파이루베트는 나중에 이제 또 간으로 이동해가지고 또 다시 이제 포장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장기란 선수처럼 이렇게 근육이 이제 많아지게 되잖아요. 근육이 요거는 이제 무산소 운동을 하는 근육이 많아지는데, 이 근육량이 많아지게 되면 애는 쉬고 있을 때도 호흡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근육량이 많아지면은 가만히 있어도 기본적으로 호흡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근육량이 많아지면은, 그죠? 근육량이 많아지면은 가만히 있어도, 그죠? 우리가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맞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팻 버닝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지만은 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를 뺄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우리가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 근육량을 증가해서 무산소 운동을 하는 근육량을 증가시키면 가만히 있어도 애는 그래서 계속 이걸 이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죠? 근육의 물질 대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호흡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물질 대사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다이어트를 할 때 자, 적게 먹는 방법. 두 번째가 뭐죠? 유산소 운동. 플러스, 그죠? 플러스 근육 운동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피트니스 센터 가면 항상 뭐죠? 역도하는 거 항상 하죠. 그죠? 근육량을 증가시키면은 저절로 알아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칼로리가. 그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자, 결론은 뭐죠? 다이어트에는 왕도가 없다. 적게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다 알고도, 그죠? 다 알고도 뭐 이렇게 다이어트 시장에 가면은 뭐 엄청나게 무슨 법 해가지고 뭐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거 다 현혹돼가지고, 그죠? 열심히 사먹고 그러죠. 자, 우리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생명과학을 공부했으니까, 그죠? 다이어트 방법 여러분이 이제 인지를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과잉의 에너지가, 그죠?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과잉의 에너지가 들어오는 현대인들이 과잉의 에너지가 들어오는 이유는 엄청난 양의 음식,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앉아서 생활하는 좌식 문화, 그죠? 이 두 가지 팩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비만이 될 수 있는, 그죠?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다행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비만율이 낮긴 하지만 그 낮은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한식 문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우리나라 밥 문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밥 한 공기 해봤자 300kcal 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그게 콜라 두 잔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콜라 두 잔이 얼마큼 여러분들한테 큰 피해를 미치는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급적이면은 달짝지근한 음료수를 안 마시는 게 최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짝지근한 음료수는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운동하고 난 다음에 게이트웨이드라든지 파워에이드 같은 거 먹죠? 그죠? 거기 물론 이제 게이트웨이나 파워에이드 같은 경우는 이유가 다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이온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매우 효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근육을 회복시킬 수는 있지만은 거기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게이트웨이나 파워에이드에 뭐가 들어가 있죠? 달짝지근하죠?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구연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연산. 여러분이 아침마다 먹고 있는 주스 있잖아요. 그죠?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 뭐 등등. 거기 병에 한번 봐봐요. 그죠? 병이 보면은 딱 돌리면 구연산이 딱 들어있어요. 구연산 이거 보이죠? 구연산 이거. 그죠? 요거 구연산 들어오면 요게 또 축적이 되면 어떻게 하죠?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물을 마셔라. 그죠? 매우 간단한 거예요. 콜라라든지 이렇게 오렌지 주스 그냥 우리가 과일 따가지고 날것으로 먹는 거는 괜찮은데, 물론 거기도, 그죠? 엄청난, 그죠? 탄수화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과일이 좋다고 가지고 또 왕창 먹으면 더 어떻게 되지? 이렇게 뚱뚱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하여간, 우리가 달짝지근한, 그죠? 음료수는 피하고, 그냥 삼시삼끼, 그죠? 정상적인 한식을 먹으면은 그게 여러분의 다이어트 방법의 더 베스트예요. 그죠? 자, 우리나라 동양인들은 그래서 일본과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만율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식 문화라든지, 그죠? 우리가 콜라 문화가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우리나라는 그런 문제로부터 약간 해방이 돼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비만이,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비만해지면은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지방산이 많아지게 되고, 아까 이제 비만이 되면 이제 그 팻이 많이 축적이 되고, 그러면 이제 혈수가 돌아다니는 이 지방산이 많이 돌아다니게 돼요. 그러면 이제 지방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혈관이 막히는 동맥경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그 동맥경화가 콜레스테롤 때문에 동맥경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분자적 기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겠어요. 자, 이제 우리 비만에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자, 이제 우리가 음식의 양이 증가를 하고, 그러니까 칼로리, ample food. 자, 이제 환경적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이미 피만에 대한 케이스를 가지고 배웠어요. 그죠? 피만 같은, 그죠? 같은 핏줄을 가지고 있어도 한쪽은 엄청나게 노동력을 더 투입하면서 살아가는 그 멕시칸 피만인들과, 그죠? 아리조나, 가만히 앉아서, 그죠? 미국 정부에 $10,000 이상의 정부에서 돈을 주는 가지고 엄청나게 먹어야 되는 그 운동하지 않은 그 아리조나 피만인들하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아리조나 피만인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당뇨병이라든지, 그죠? 우리가 물질 대사 증후군,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증가한 걸 배웠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현대인들한테도 그대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양의 음식과, 그죠? 과잉의 에너지와, 그 다음에 자식 문화 때문에, 그러니까 에너지 지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투입량은 많은데 에너지 지출을 하지 않으니까 과잉 에너지가 남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현상이 되죠? 오비서티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비만이 일어난 거예요. 자, 비만이, 그죠? 뭐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제가 이야기했죠. 옛날에 우리 그 동양에서는 이 금복주가 굉장히 대세였단 말이에요. 그죠? 금복주 하면은 덕도 있고,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웠는데, 지금 금복주가 뭔지 알죠? 모르나? 전혀 모르나? 그 배가 뚱뚱하고, 이렇게 모르는구나, 금복주를. 뚱뚱한 사람을 이제 금복주라고 그러는데, 그죠? 뚱뚱한 사람은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오고, 그 사람, 옛날에 이제 중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했었어요. 하지만, 그죠? 이 비만인들은, 그죠? 여러 가지 질환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요것들을 이제 그 과학자들이 이제 잘 연구를 해가지고, 어떠한 물질 때문에 비만이 일어나면은, 어떠한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병이, 그러니까 물질 대사 증후군이 일어난지를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과잉의 에너지가 오면은 전부 다 뭘로 축적이 된다고 그랬죠? 지방세포에 팻으로 축적이 된다고 했어요. 지방으로 축적이 되죠? 그죠? 지방 조직에. 그러면 이 팻은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은 글리세롤과 우리 이미 배웠어요.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가 된다고 했어요.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 이게 비만인 사람은, 그죠? 혈액에 뭐가 많이 들어다니겠어요? 패티 애시드가 엄청나게 많이 있겠죠. 혈중, 그죠? 혈액에. 혈중 패티 애시드. 그러니까 혈중에, 그죠? 지방산이 엄청나게 증가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40 정도 되면 이제 매번 이제 피를 뽑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피 속에 콜레스테롤 양이 얼마큼 되고, 지방산 양이 얼마큼 되고, 그런 걸 재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팻 중에,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글리세롤, 이거는 세 개의 패티 에스를 갖고 있는 글리세롤이죠. 그죠? 트라이글리세라이드를 양을 잰다든지. 그러면 요게 양이 많다는 이야기는, 요거 팻이, 그죠? 요런 팻이 많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패티 에스가 혈중에 많이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돼요. 예.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혈중에 자유롭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요거를 자유지방산이라고 표현해요. 과학자들은. 프리 패티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죠? 프리 패티스. 혈중에 이제 프리 패티스의 양이 많아져. 근데 우리가 이미 배웠어, 한번. 자, 우리가 saturated fatty acid나 포화 지방산이죠. 그죠? 포화 지방산이라든지 혹은 트랜스 지방산. 그죠? 우리가 배웠어요. 트랜스 패티 애시드. 자, 요런 것들이, 자, 우리가 세포를 자극을 해가지고
세포를 잡으면 세포에서 뭐를 합성한다고 그랬죠? 콜레스테롤을 합성한다고 그랬어요. 콜레스테롤 합성을 증가시켜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몸 속에 얘가 비만이 되고, 그럼 우리 몸 속에서 그죠? 팻이 분해가 돼가지고 얘가 같이 자유지방산 양이 많아지게 되면은 우리 이제 에디포스 티슈라든지 맞아 지방이라든지 간이라든지 그런 데 작용을 해가지고 뭐를 만들어내겠어요? 그러면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겠죠. 콜레스테롤의 양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양이. 자,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데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하나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LDL 콜레스테롤.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신문이라든지 그런 데서. 하나는 HDL 콜레스테롤. 요 두 종류가 있어요. 자, 이제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LDL 콜레스테롤 양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혈관이 막히게 되는 동맥경화. 동맥경화는 자, 요 스컬러스랑 여기가 요게 이제 그리스인데 하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딱딱하게 만드는. 요거는 이제 에터로는 이제 혈관이라니고 혈관을 딱딱하게, 그러니까 혈관이 막힌다는 뜻이니까 요거를 동맥이 그죠? 딱딱해지는 현상. 그러니까 이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하는 주범이 요 LDL 콜레스테롤이에요. LDL 콜레스테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우리 몇 번 배웠어요. 우리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우리가 뭐가 된다고 그랬죠? 심장 마비가 일어나요. 하드어택. 자, 우리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터져가지고 뇌졸중이 되죠. 그렇죠. 뇌졸중. 그죠? 자, 그러면은 제가 또 하나 뭐냐면 요게 어디였나요? 요게 프리패티, 요게 이제 자유지방산은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자유지방산은 인슐린 신호를 억제를 시켜요. 요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어떤 이제 뭐를 하나 쓸 때 항상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쓰는 거는 활성을 의미해요. 활성. 그 다음에 요렇게 가지고 요렇게 가는 거는 억제를 의미해요. 억제.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자유지방산이 많아지게 되면은 인슐린 신호 전달이 차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슐린 작동이 안 되죠? 인슐린 작동이 안 되는 질환이 뭐죠? 당뇨가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인슐린 신호 전달은 요거는 당뇨병을 막는 건데, 그죠? 잘 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항상 이제 제가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뭐예요? 플러스죠. 맞아요? 네거티브 곱하기 네거티브는 플러스죠. 요거 네거티브죠. 곱하기 네거티브 하면은 두 개 합치면 뭐가 되죠? 포지티브죠. 그러니까 자, 그죠? 패티 애시드가 많아지게 되면 뭐가 생긴다는 이야기야, 결국은? 당뇨병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당뇨병이 생긴다는 이야기. 이해하셨어요? 자, 우리가 네거티브 곱하기 네거티브는 네거티브. 그지? 네거티브 곱하기 포지티브 곱하기 네거티브는 포지티브. 맞죠? 다, 여러분 똑똑하니까 다 아네. 우리가 그거를,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그죠? 최종적으로, 네거티브인지 포지티브만 계산할 줄 알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네거티브 곱하기 네거티브니까, 요렇게 하는 거는, 결국은 포지티브가 아니라 당뇨병이 생긴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과학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한눈에, 그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이제 다 이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그죠? 여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당뇨병과 심장마비, 뇌졸중 일어나는 이 모든 현상을 우리가 무슨 증후군이라고 그랬죠? 물질대사 증후군이라고 그랬죠? 이런 거를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모든 과정을, 그죠? 원리는 같으니까, 그죠? 요거를 물질대사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자, 특히, 자, 이게 동맥경화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지금 뭐예요? 우리 순환기하고 관계되는 거죠. 혈관이 막히는 거기 때문에 순환기하고 관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예요?
카디오베스큘라 디지즈. 심혈관, 카디오는 카디오, 그죠? 심장이라는 뜻이고, 베스큘라는 혈관이라는 뜻이죠. 그죠? 디지즈 해가지고 심혈관 질환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인간의 사망 원인 1등이 뭐라고 그랬지? 암이에요?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죠? 심혈관 질환이에요. 그죠?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을 하면은 부동의 사망 원인 1등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나라 정부는 암에 대해서는 무진장 그 연구비를 많이 주는데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많은 걸 안 주고 있어요. 예. 미국도 암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데, 그래도 미국은 이와 같이 심혈관 질환과, 그죠? 이게 당뇨병에 대해서 많은 연구비가 투입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암을 하는 사람들이 워낙 세서 그런지, 별로 이렇게 많이 안 줘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같은 의대에, 이제 그 내분비과 의사를 만나가지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실험을 이제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 물질대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정부한테 가서, 그죠? 돈을 좀 달라고, 땡깡을 좀 피워야 된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하여간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망 원인 1등이에요. 이게 물질대사 증후군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 과정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건강한 삶을, 그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지금 젊어서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예를 들면은, 나이 40이 넘어가면은 당뇨병 환자가 전 인류의 12%가 당뇨병에 걸리고, 그죠? 요거는, 심혈관 질환은 한 40%에서 50% 걸려요. 게다가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치매까지도 연결이 돼요. 치매까지. 요거는 이제, 이제 콜레스테롤은, 이게 또 뭐의 원인이 되냐면은, 치매의 원인이 돼요. 치매. 여러분 이제 치매 알죠? 그죠? 나이가 85세가 넘어가면은, 85세 인간의 한 45%가 치매에 걸려요. 치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그죠? 우리가 요 전체 과정을 이해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 콜레스테롤에서, 그죠? 동맥경화까지 일어나는 과정을 한번 이제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팩티에스트, 자유지방산에서 어떻게 당뇨병이 일어나는지를, 그죠?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콜레스테롤 이야기부터 시작합시다. 콜레스테롤. 자,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화합물질이라고 했어요. 뭐에 필요하다고 했죠? 원형질막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콜레스테롤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또 콜레스테롤 없으면은 우리가 호르몬을 못 만들어내요. 그죠? 호르몬. 호르몬이 없으면은 여러분이 생존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은 매우 중요한데, 근데 과잉의 콜레스테롤가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혈관이 막히게 되는 현상이 생기겠죠. 자, 원래 콜레스테롤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간에서 만들어져요. 간 때문에. 그죠? 이 간은, 그죠? 간은 콜레스테롤 합성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에서 이제 콜레스테롤, 물론 간에서 이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고, 자, 이제 콜레스테롤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면은, 자, 콜레스테롤은 이제 제가 구조는 안 보여줬죠. 콜레스테롤은 이게 물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 혐수성이라고 했어요, 그죠? 요거는 혐수성 물질이에요. 혐수성, 그죠? 혐수성이에요, 그죠? 그런데 간에서 이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져가지고 혈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온몸으로 가야 되는데, 자, 콜레스테롤이 이제 예를 들면 콜레스테롤 제가 이렇게 콜레스테롤 여기에 놔두면 혈액하고 잘 섞이겠어요, 안 섞이겠어요? 못 섞이죠? 그죠? 혈액에 못 들어가요. 왜냐면 이건 혐수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A라는 장소에서, 간에서 우리가 다른 장소, 자, 우리가 이제 간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중심을 어디다 보고 있죠? 간에다 보고 있겠지. 그러니까 센트럴 티슈가 되는 거야. 중앙 조직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간을 제외한 나머지 조직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되겠어? 주변 조직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peripheral tissue라고 그래요. peripheral tissue. 그러니까 주변 조직이 되겠죠. 간을 제외한 주변 조직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뇌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뇌가 중심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central nervous system. 중추 신경계라고 그러죠. 그죠? 뇌를 제외한 나머지 신경계를 뭐라고 그러죠? peripheral nervous system. 그럼 뭐가 돼요? 말초, 그래서 사실 말초나 말은 틀린 편인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주변 신경계가 더 정확한 말이에요. 그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메타볼리즘, 그죠? 물질 대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간을 중심으로 놓고 나머지를 이제 주변 조직으로 놓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요 주변 조직은 요게 뭐가 되겠어요? 뭐 이렇게 생식세포가 될 수도 있고, 근육세포가 될 수도 있고, 지방세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간을 제외한 모든 조직이 다 이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콜레스테롤이 이제 간에서 합성이 돼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주변 조직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콜레스테롤이 혐수성이야. 물을 싫어하는 물질이야. 혈액에 못 들어가. 그러면 혈액에 어떤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방법이 우리가 이런 거 배웠죠? 포스포리피드, 인지질을 배웠어요. 이렇게 내가 그냥 약자로 이렇게 썼죠. 인지질. 기억나죠? 그죠? 인지질. 요거는 뭐예요? 친수성 머리라고 그랬죠? 기억나요, 다? 친수성 머리고 요거는 뭐였죠? 혐수성 꼬리였죠? 그죠? 그러면 여기 인지질 가지고 제가 몇 개의 구조를 그렸죠? 첫 번째 구조가 뭐였죠? 이렇게 생긴 거? 기억나는 사람? 이렇게 생긴 거. 이게 뭐였지? 마이셀. 그죠? 마이셀이라고 했어요. 마이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죠? 이렇게 생긴 거. 리포솜이라고 했어요. 그죠? 리포솜. 기억나죠? 그죠? 리포솜. 그죠? 이게 리포솜은 우리가 약을, 드럭 델리버리, 그죠? 약 배달할 때 매우 중요한 그런 시스템이에요. 화장품 배달할 때 그죠? 리포솜. 또 하나가, 마지막 구조가 하나 뭐였죠? 막을 구성할 때 필요했죠? 생체막. 기억나죠? 그죠? 이렇게 생체막을 구성할 때, 그죠? 셀 멤브레인.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여기 마이셀 구조를 보면은 내가 콜레스테롤이 혐수성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콜레스테롤 여기다가 싣고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들어갈 수 있죠. 바깥쪽은 혈액하고 잘 섞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콜레스테롤 우리가 대개 이와 같이 그죠 혐수성인 그죠 물질들은 이와 같이 마이셀 안에다가 싣고 다니면은 우리가 우리 온 몸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죠.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마이셀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죠? 마이셀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콜레스테롤을 여기서 나온 콜레스테롤이 여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맞죠? 그죠? 콜레스테롤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근데 자,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 마이셀은 첫 번째 뭘로 구성이 돼요? 첫 번째 포스포리피드 그죠? 인지질로 구성이 되어 있을 테고 자, 두 번째는 그 콜레스테롤 안에 들어가 있죠. 콜레스테롤 안에 들어가 있고 세 번째 여기에는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단백질이 어떻게 붙어 있냐면은 요렇게 자, 요 부분은 혐수성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된 부분일 테고 요쪽은 친수성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단백질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요렇게 생긴 놈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하나는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이렇게 구성이 됐다고 봐요. 이렇게. 자, 이놈아가 더 무거워, 이놈아가 더 무거워. 이게 더 무거워? 그죠? 단위 무게당, 단위 부피당 이놈아가 더 무겁겠어요? 이놈아가 더 무겁겠어요? 그죠? 여러분이니까 이게 이쪽이 더 무겁지? 그죠? 그러니까 단위 무게당 이쪽이 더 무거우니까 고밀도지. 맞아요? 여기는 저밀도지.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이 안에 들어가는데 단백질 양이 이 마이셀의 단백질 양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가지고 뭘로 나눠지지? 요게 로우
저밀도죠? low density. 그죠? 자, 요게 리피드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지질이 붙어 있지. 지질하고 단백질하고 결합해 있지. 요게 지질이야. 리포가. 지질, 요거 단백질. 그죠? low density. 그죠? 리포프로틴. 리포는 지질 단백질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밀도 지질 단백질. 됐어요? 말이 돼요? 그죠? 요거는 high density. 그죠? 리포프로틴. 자,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 혈액 속에는 이와 같이 마이셀이 마이셀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마이셀은 콜레스테롤을 싣고 다니는 놈이에요. 근데 이 마이셀에, 그죠? 인지질과 단백질이 결합하면은 우리가 지질 단백질이 되는 거죠. 그죠? 지질 단백질인데 단백질이 빽빽하게 들어온 놈은 우리가 고밀도 지질 단백질이라고 하면 될 테고, 그죠? 이 단백질이, 그죠? 우리가 밀도가 작으면 우리가 저밀도 지질 단백질 하면 될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들어봤죠? LDL이 되는 거고, 그죠? 여러분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HDL. 그죠? HDL이라는 놈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이해했죠? 여러분 몸속에는 이와 같이 HDL과 LDL이 지금 나란히 지금 혈액 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런데 요 LDL에 있는 이 단백질하고, 그죠? 내가 모양은 똑같이 그렸지만은 서로 다른 종류예요. 요 단백질의 이름을 이렇게 그냥 외웁시다. 이거는 A4B100이라는 단백질이 여기에 붙어 있고, A4B100이라는 단백질이 붙어 있고, 여기에는 A4A1이라는, 요거는 이제 루만 넘버, 그죠? A4AI가 아니라 A4A1이라는 단백질이 저기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LDL에는, 자, 다시 정합시다. LDL은 단백질 밀도가 낮아요, 높아요? 낮죠? 거기에 붙어 있는 단백질 이름이 뭐라고? A4B100. 그죠? 그 다음에 HDL은 단백질 밀도가 높아, 낮아? 높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는 붙어 있는 단백질 이름은 A4A1이야. 됐어요? 여러분이 지금 HDL하고 LDL을 지금 구별할 줄 알았어.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HDL 먼저 이야기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는 제가 화학을 안 쓰니까 여러분이 참 편하죠? 예? 어때요? 여태까지 화학을 쓰니까 여러분이 머리가 아픈데 지금은 좀 머리가 좀 덜 아픈가요? 좀 덜 아프죠, 그죠? 뭐, 최근에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수학을 싫어하는 사람은 수학을 하려고, 수학 시간만 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 그러는데, 그걸 또 누가 과학자들도 조사를 했더라고. 수학 문제를 보는 순간에 펑셔널 MRI, 그죠? 그걸 찍으니까 진짜 머릿속에서 어떤 특정한 장소가 막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어. 하기 싫다라는 그쪽이겠지? 수학만만 들어도 이쪽에 막 활성화가 돼 있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화학식을 보면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앞으로는 내가 화학식을 거의 안 쓸 거예요. 예. 항상 이렇게 이제 갈 테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 생물학에 큰 지식이 없어도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콜레스테롤 간에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혈액 속에 들어간까지 배웠어요. 그죠? 이 콜레스테롤을 어디에 LDL에 들어갔어요. LDL에. 그러면 이제 이 LDL이 이제 어떻게 이동이 되겠죠? 이동이 쭉 될 거야. 주변 조직으로 가서 주변 조직에 요 LDL을 받아서 LDL은 콜레스테롤을 꿀꺽 삼켜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콜레스테롤 세포 생체막을 만든다든지 근데 사용해야 될 거예요. 그죠? 여기 이제 콜레스테롤이 가야 되는데, 자, 제가 이제 여기 콜레스테롤이 이제 왔어. 그러니까 로우 데스트 요거는 콜레스테롤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왔어. LDL이 왔어, LDL이. 자, 이 LDL을 주변 조직이 이 LDL을 삼켜 먹어야 되겠지. 그지? 그런데 이 LDL을 삼켜 먹으려면요, 항상 물질과 어떤 단백질과 단백질 사이는 뭐예요? 열쇠와 자물쇠처럼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주변 조직은
이 LDL에 A4B100이라는 요 단백질에 정확하게 맞춰지는 수용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수용체가 없으면 이걸 삼켜 못 먹는데 수용체가 있으면 삼켜 먹을 수가 있겠죠? 이해하셨어요? 자, 이 수용체 이름은 뭐라고 하면 될까? 수용체 이름. 여러분 지금 장명을 좀 해봐. 장명을 해봐. 이 수용체 이름? 이게 뭐지? LDL이지? 그럼 뭐, 장명 뭐 하면 되겠어? 그렇지. LDL 리셉터지.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건 내가 뭐라고 요게? LDL 수용체. 우리나라 말로 LDL 리셉터. LDL 수용체 하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복잡한 과정은 설명을 다 피할게. 그러면 여기 LDL 수용체가 딱 있으면은, 그러면 요거를 꿀꺽꿀꺽 안으로 삼켜 먹어요. 예, 삼켜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여기 이제 LDL이 들어가게 되고, 그럼 여기는 콜레스테롤이 이 세판에 들어가게 되고, 요 콜레스테롤은 어디? 요거 이제 원형질막의 일부분의 구성성분으로 되겠죠. 이해하셨죠? 자, 이와 같이 LDL은, 자, 간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을, 그죠? 콜레스테롤 주변 조적으로 이동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거고, 그죠? 그래서 주변 조적이 이러한 LDL 수용체를 통해서 주변 세포가 되겠네요, 이거는요. LDL 수용체를 통해서 콜레스테롤을 삼켜 먹고,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주변, 세포막에, 그죠? 주요 성분으로서 작동을 한다든지, 또는 예를 들면 요게 이제 뭐 생식세포라 그러면은 이 콜레스테롤부터 성호르몬을 만든다든지 하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여태까지는 LDL 콜레스테롤이 좋은 기능을 이야기한 거죠. 좋은 기능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심장마비로 한번 가봅시다. 심장마비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대개 나이가 50, 60이 넘어서 생기는 질환인데, 어떤 사람은 나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심장마비에 잘 걸려요. 그러니까 유전병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20대, 30대.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게 20대, 30대에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들이 이제 꽤 있는데, 유전병인데, 그러면 유전병이면 뭐예요? 내 아버지가 그걸 걸리고, 그 할아버지도 그걸 걸리고, 나도 그러면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게대로 조사하면 이게 유전병이라는 게 나와. 예. 아주 어렸을 때, 그죠?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에 걸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의 혈액 속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재봤더니 다른 사람들보다 엄청나게 높아요. 그죠? 높아도 너무 높아.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심장마비야, 그지? 이게 이제 심장마비에 잘 걸리는, 그죠? 심장마비 잘 걸리는 환자들, 그죠? 이거 환자들이야. 환자, 그죠? 이거. 근데 이게 유전성이라고 했어, 유전성. 그죠? 유전성이라고 했어. 그래서 콜레스테롤 레벨이 높은 사람은 이 사람들을 꼬집어가지고 뭐냐면 콜레스테롤 네미아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은 콜레스테롤 네미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유전병이라고 했어. 그래서 앞에, 그죠? familial. 요거는 이제 가족성이라는 뜻이죠. familial 콜레스테롤 레미아. 요거는 이제 유전성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유전성 고콜레스테롤증 하면 될 거, 우리나라 말로. 근데 이 사람들의, 왜냐면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조사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대는 이제 유전자가 뭐가 잘못된지 금방 알아. 왜냐면 우리가 유전자, 여러분의 전체 유전자를, 그러니까 전체 풀 지놈 시퀀스를, DNA 시퀀스를 한 10만 불 정도면 지금 이제 집어넣으면 다 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전체 풀 시퀀스를 딱 비교를 하면은 어떤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되는지 알겠지. 지금 매우 쉬워요. 돈만 있으면. 예. 매우 쉬운데 옛날에는 40년 전, 30년 전에는 이거를 어떤 유전자가 고장난지 참 찾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제 과학자들은 그걸 이제 찾았는데, 이 퍼밀리얼 콜레스테롤 레미아 환자들이 고장난 유전자는 뭐냐면은 LDL 수용체예요. 자, LDL 수용체가 돌연변이가 되면은 요게 달라붙겠어, 못 붙겠어? 못 붙죠? 그러면은 이 혈액 속에서 LDL의 양이 증가하겠죠. 다시 말해서 LDL 콜레스테롤 양이 증가하겠죠. 여기서 첫 번째 힌트를 얻은 거예요. LDL 콜레스테롤 양이 높아지게 되면 뭐가 일어난다고?
동맥경화, 심장마비가 일어난다는 걸 처음 힌트를 얻은 거예요. 한 1980년대 초반, 1970년대 말에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특히, 콜레스테롤 레벨이,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높아지게 되면은 뭐가 일어난다? 동맥경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1980년대 초반이면 지금부터 몇 년인가요? 한 30년 전에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콜레스테롤이 동맥경화의 주범이니까 과학자들은 무슨 방법, 어떤 약을 개발하면 되겠어요? 어떤 약을 개발하면 되겠어? 너 같으면 어떤 약을 개발하면 돼? 콜레스테롤 합성을 저해하는 약을 개발하면 되겠지. 맞아요? 그죠? 콜레스테롤 합성. 여기서 일어나는 일인데, 자, 콜레스테롤 합성에 필요한 효소를 억제하는 약을 개발하면 돼요. 그 약은, 이름이 뭐냐면은, 스타틴이라는 약이에요. 요거는 여러분이 다이내믹의 반대말이 뭐죠? 스테이틱이죠. 그죠? 스테이틱이죠. 그죠? 정적이라는 뜻이죠. 다이내믹은 동적이라는 뜻이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스테이틱이라는 말은, 그죠? 요거는 다시 말해서 뭐 이렇게 변화가 없다는 뜻이니까 요거는 이제 스탑하고 비슷한 뜻이란, 그래서 요 스타틴은, 그죠? 이게 스테틱에서 나온 말인데, 그러니까 스타핑이라는 뜻이에요. 스타핑. 그죠?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시키는 약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스타틴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일본 과학자가 항생제로 맨 처음에 개발을 했는데, 항생제로 1950. 그래서 일본이 참 과학이, 요거 노벨상 아직 못 받았어. 스테틴 개발한 거. 아직 못 받았는데, 요거 또 일본 사람 또 받을 거야, 아마. 그래. 네. 1950년대 곰팡이에서 항생제로 개발했는데, 요거 이제 나중에 교전을 하다 보니까 이 약이 콜레스테롤 생합성을 억제시키는 걸 알게 됐고, 그래가지고 요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시키면은 어떻게 됐어요? 콜레스테롤 양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동맥경화가 안 일어나겠죠? 요거를 1980년대 중반, 후반, 그래가지고 요거를 스타틴 약을 개발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인류에 엄청난 공헌을 하게 된 거죠. 이 스타틴 약은 1년에 $2 빌리언 팔려요. 얼마지? 20억 달러. 그지? 20억 달러. 우리가 이런 드럭을 뭐라고 그랬지? 저기도 한번 좀 그 블록버스터 좀 깨봐 한번. 저거. 뭐 블럭을 날려버려 저기도. 블럭 날리라니까? 블럭 날리는 게 뭐라고 그랬지? 블록버스터. 헤이. 블록버스터가 뭐야?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죠? 우리가 콜레스테롤레미아 이 현상을 알고, 그래서 콜레스테롤 생합성을 억제시키는 약제를 찾았고, 그래서 그것이, 그죠? 많은 고지혈증과 많은 고콜레스테롤 환자들이 요 약을 복용을 하면요. 바로, 복용하자마자 바로 열흘 만에 콜레스테롤 양이 뚝 떨어지게 되고, 그럼 뭐야? 동맥경화 안 걸리죠? 동맥경화 아니면 뭐야? 심장마비가 안 걸리게 되죠. 뇌졸중이 안 걸리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가 이제 40 정도 되면은 콜레스테롤 레벨이 조금만 높으면은 무슨 약을 먹으면 되지? 요걸 먹으면 동맥경화에 안 걸리는 거예요. 매우 좋은 약이죠. 그죠? 이런 연구를 해야지. $2 빌리언. 그죠? 매년. 그것도 매년. 그거 가지고 만족이 안 나요. 2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은 얼마야? 20억 달러 2조인가? 2조. 그죠? 얘네들은 그냥 2조를 그냥 꾹꾹 그냥 먹는 거야. 왜냐면 이거 약 만드는 거 돈 안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그런 약을 좀 개발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하나 이런 스타틴 약이라는 게 이제 개발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를 한 사람, 여기에서 이제 콜레스테롤 이렇게 꾹꾹 들어가는 과정을 공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 지도 교수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노벨상을 받을 뻔하다가 말았는데, 이걸 같이 공부한 사람은 노벨상을 2명이 받았는데, 내 지도교수만 못 받았어요. 하여간 그런 스토리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그래서 노벨상 2명이 받았잖아요. 같은 대학에서. 근데 이제 한 명이 못 받았으니까 미안해 하니까 이분들이 항상 박사후 연구원 인건비를 대줬어요. 평생. 제가 이제 그 혜택을 받아가지고
박사후 연구원으로서 인건비를 노벨상 수상자한테 받아가지고 공부를 했었어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그죠?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그죠? 우리가 이와 같이, LDL이 양이 많아지면은 우리가 동맥경화가 생긴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메커니즘 아직 모르죠? 내가 안 가르쳐 줬어요. 자, 또 하나 가봅시다. 요번에는, 자, 요 이제 잊어버리자고요. 요번에는 거꾸로, 이제 여기서 콜레스테롤이 이제 이게 있으면은 요 콜레스테롤은 거꾸로 역방향으로 어디로 흘러갈까? 간으로 또 흘러갈 수가 있겠죠? 그죠? 간으로도 흘러갈 수 있어요. 그때 간으로 흘러갈 때는, 요거 이제 다 잊어버리고, 간으로 흘러갈 때는, 간으로 흘러갈 때는 뭐를 이용하냐면은 똑같이 마이셀이야. 똑같이 마이셀이고, 그죠? 똑같이 마이셀이고, 여기가 콜레스테롤 같이 들어가 있고, 콜레스테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단백질이 꽂혀 있죠? 단백질이 이렇게 꽂혀 있어. 자, 요거는 LDL이야, HDL이야? HDL이지? 여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지? A4, A1. 그죠? 그죠? 자, 얘네들은, 자, 이제 페리페럴 티슈, 페리페럴 셀에서 주변 세포에서 콜레스테롤 받아가지고 요거를 다시 어디로 이동할까? 쭉쭉쭉 이동하지. 간 옆으로 가겠지? 그죠? 간 옆으로 갔어. 요거 이제, 요게 HDL이야. HDL이야. 그러면은, 자, 간으로 여기 간으로 왔어. 콜레스테롤 빼버리고. 내가 여기에 HDL, 여기 이제 이렇게 단백질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있는데, 요게 A4, A1이라고 그랬어. 자, 요거 A4, A1을 갖고 있는 요 HDL은 간세포에 의해서 인지가 돼가지고 간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지? 맞아요? 물론 LDL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LDL도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HDL인 경우에는 한쪽 방향으로만 갈 수 있는데, 이와 같이 간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어, 없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A4, A1에 대한 수용체 갖고 있으면 되겠지? A4, A1에 대한 HDL에 대한 수용체 이름이 뭐지? 여러분 장명해봐. HDL 수용체 하면 되겠지? 근데 우울하게 그 HDL 수용체는 이미 다른 사람이 이름을 붙여놔 버렸어. 이미. 알겠죠? 다른 사람들이 HDL 리셉터를 찾아가지고 했는데, 이미 찾아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른 이름을 붙여놓은 거야. 그럼 뭐냐, 쓰레기 청소부 수용체. 응? 이렇게 수용체가 있는데, 얘네는 이름이 이미 붙여놓은 거야, 다른 사람이. 그지? 나는 HDL 리셉터, 요게 HDL 리셉터 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이름을 붙여놔가지고 뭐라고 되냐면은, 스캐빈저 리셉터, 스캐빈징 리셉터 하면 되겠다. 스캐빈지가 무슨 뜻이지? 청소하다는 뜻이죠. 그죠? 이거 콜레스테롤까지 더러운 놈을 청소한다는 뜻이란 말이야. 그죠? 피 속에서 콜레스테롤 더러운 놈을 청소한다는 느낌이니까 이거를 스캐빈징 리셉터라고 이제 이름을 이미 다른 사람이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이름은 여러분 이제 신경 쓰지 마. 그냥 CD36이라는데 번호 신경 쓰지 마요. 그 과학자들은 항상 뭐를 붙이길 좋아해. 1번부터 100번까지 붙이기, 뭐 발견된 순서예요, 이거는. 자, 스캐빈징 리셉터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LDL 리셉터야, HDL 리셉터.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되지? 여기 콜레스테롤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간으로 들어가지? 간으로 들어가겠죠? 자, 여기서 또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똥 색깔이 무슨 색깔이지? 너 고동색이지? 네? 똥 색깔이 무슨 색깔이야? 똥색. 바뀌지 않아. 바뀌지, 때때로. 그지? 검정색부터 시작해서. 대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무슨 색깔이라고 그러지? 황금색이잖아. 그지? 노란색. 그지? 맞죠? 황금색. 그 황금색이 나오는 이유는, 그지? 똥 색깔이 황금색 맞아요. 그죠? 그래서 황금색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췌장에서 뭐가 나냐면은 담즙이라는 게 나오죠. 담즙. 기억나요?
담즙. 담즙은 우리가 지질을 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매우 중요한, 그죠? 용액이에요. 담즙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담즙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은, 간에서 만들어지는데, 어디에서부터 만들어지지? 콜레스테롤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간에서는 이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이제 콜레스테롤이 들어왔죠? 그럼 여기서 담즙을 만들어요. 담즙. 그죠? 담즙. 그 담즙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화를 하기 위해서 소장으로 나가가지고, 뭘로 나가게 되지? 결국은? 똥으로 가잖아, 똥으로. 맞아요? 왜, 이게 황금색, 이게 담즙 때문에 이게 황금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요 과정을 보면은, HDL이 많으면은 콜레스테롤을 우리 몸 바깥으로 배출할 수 있어, 없어? 배출이 가능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HDL이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혈액 속에 HDL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콜레스테롤 양이 떨어지겠어, 증가하겠어? 떨어지죠. HDL의 매우 좋은 작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LDL은 우리 몸에서 축적이 되는 놈이고, HDL은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빼는 놈이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죠? 실제로 아마도 우리가 HDL 콜레스테롤 양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는 장기적으로, 그죠? 장기적으로 아마도 콜레스테롤 양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매우 좋은 시스템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HDL은, 그죠? 요거 H를 보내면 healthy가 되겠어요. healthy. 그죠? 건강한 콜레스테롤이 되는 거고. LDL은 뭐가 될까? 나쁜 놈이지. 리탈이 뭐지? 치명적인 거죠. 리탈 콜레스테롤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혈액에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과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잴 거예요. 그죠? 둘 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데, 예를 들면은 비율이 더 중요해요. 비율이.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그죠?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높으면은 얘는 HDL이 우리 몸속에서 축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고, 거꾸로 HDL의 수치가 요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뭐 있어요? HDL이 많아지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더 건강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LDL 수치가 HDL 수치를 측정을 해서, 그죠? 우리가 콜레스테롤 레벨이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예. 근데 HDL 수치가 더 높으면은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그죠? 콜레스테롤이 낮다 하더라도, 그죠? 그 비율이 LDL 쪽이 더 많으면은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동맥경화에 더 잘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진단을 했어. 이제 여러분이 이제 피 속에서 LDL 양이 엄청 높아. 그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무슨 약을 복용하기 시작해야 되지? 스타틴. 그죠? 스타틴. 이 약을 매일 하루에 하나씩 복용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양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동맥경화에 안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LDL 콜레스테롤이 동맥경화에 그죠? 동맥경화를 어떻게 유도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배운 바가 없어요. 블록버스터. 자, 혈관 한번 봅시다. 혈관. 요 혈관이 어떻게 막히는지, 맨 처음에 그 혈관이 막히는 포인트, 그러니까 혈관이 막혀도 항상 같은 장소에서 막혀요. 거의. 예. 어떤 장소에서 막히게 되냐면은, 예를 들면 그러니까 혈관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흘러가면은, 예를 들면은, 혈액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은, 요쪽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혈액이 상대적으로 적게, 그러니까 천천히 흘러가겠죠.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면은 이게 강이라고 하면 이쪽에 이제 모래가 쌓이게 되는 이제 그런 장소가 되겠죠. 이쪽은 계속 깎이게 되고. 자, 또 이제 예를 들면은 이게 Y자로 이제 분기가 되는 이게 혈관이라고 봐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흘러가면은 이쪽은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겠죠. 그죠? 근데 이쪽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속도가 느리겠죠. 자, 이와 같이 혈액이 흘러가는 힘을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잘 모르겠어요. 쉬어 스트레스라는데, 쉬어라는 거는 쉬어 스트레스. 혹시 지금 핸드폰 꺼내가지고 쉬어가 무슨 뜻인지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자른다는 뜻이지, 자른다는 뜻이야. 이걸 전단력이라고 그래요. 전단력이라고 하는데, 전단력. 요거는 쉽게 해가지고 뭐냐면은, 요 흐름, 그죠? 혈액의 흐름을 시어 스트레스라는데, 여기 혈액의 흐름이 낮은 곳, 그죠? 이런 곳. 시어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곳에서 혈관이 막히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과학자들은 왜 저 흐름이 낮으면 저기서 혈관이 막히는지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잘 이해는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명확한 것은 혈관이 막히는 곳은 시어 스트레스가 작은 곳에서, 그죠? 동맥경화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일어나는 장소. 자, 근데 이제는 조금 이해를 해. 왜냐하면은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것은, 자, 동맥경화는 뭐에 의해서 일어나냐면은 면역 반응은 예를 들면은 뭐 대식세포라든지, 그죠? 대식세포 우리 배웠죠? 매크로페이지 배웠어요, 그죠? 대식세포라든지 혹은 뭐 이렇게 림프구라든지, 그죠? 이런 면역 세포들이 우리가 작용해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면역 반응이라는데, 그 면역 반응 중에서도 특히 염증 반응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시작이 돼가지고 혈관이 막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희한하죠? 혈관하고 면역 반응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이게 이쪽에 흐름이 낮으면은 여기에 면역 반응이 더 잘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따가 한번 다음 시간에 보여줄 텐데. 그래서 동맥경화는 면역 반응에 관계다. 염증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여기에 이제 여기에 칼로 비했어. 상처가 났죠. 그러면 상처가 나면 여기에 뭐가 들어오죠? 세균이 들어오죠. 그럼 이 자리에 세균을 잡아먹는 뭐가 와야죠? 면역 세포들이 와야죠. 면역 세포들이 오기 위해서는 이 장소에 혈관이 확장이 돼야 되죠. 혈액이 많이 통해야죠. 그러면 그 면역 세포들이 혈관을 통해서 여기 와야 되죠. 그러면 이쪽 부분이 어떻게 해요? 이 칼이 벤 자리는 어떻게 됐어요? 이게 불그스름하게 이게 되는 거죠. 그죠? 불그스름하게 되면서 여기에 면역세포들이 와가지고 백혈구가 와서 싸우고 백혈구가 와서 싸우고 면역세포가 와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지? 이 자리가 불그렇게 되는 거는 우리가 일종의 불을 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인플레임이 뭐죠? 인플레임? 불을 지르다는 뜻이지? 그죠? 인플레임이. 그죠? 그래서 이게 영어로는 이게 이제 이태리어인데 인플로메이션. 그죠? 불을 지른다는 뜻이야, 이게. 불을 지른다는 뜻이야. 뭐죠? 내가 여기에 상처가 났어? 그러면 세균이 들어와?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혈관이 확장이 되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불그렇게 된단 말이야. 이 자리가 지금 마치 그냥 열이 또 나죠, 열이 나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게 불을 지르는 거 표현대로 인플로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우리가 염증 반응이라고 그래요. 염증 반응. 그러니까 이거는 번역을 잘못한 거야. 그죠? 불꽃 반응이라고 해야 돼, 그지? 그지, 불꽃 반응. 이게 훨씬 낫잖아, 알아듣기, 그지? 불꽃. 어쨌든, 그러니까 면역 반응하니까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나는. 염증 반응은. 자, 그래서 인플라메이션 알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인플라메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의 몸 속에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가 맨 처음에 침투를 했을 때, 면역 세포들이 그거하고 싸우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염증 반응이라고 한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그러니까 이쪽에 예를 들면은 이제 이쪽 부분에 이제 흐름이 늦는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여기서 면역 세포들이 이쪽은 그냥 굉장히 빨리 흘러가겠지. 그죠? 근데 여기서는 면역 세포들이 천천히 가다가 여기 상처 나면 이쪽으로 이렇게 침투를 하겠죠. 그죠? 침투하게 되면은, 면역세포가 침투하게 되면은, 그럼 여기서 무슨 상처가, 잘 몰라, 지금. 그 과학자들이 지금 왜 이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지 시장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쪽 부분에서 염증이 시작이 되겠죠. 면역세포가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염증 반응이라고 했으니까. 염증이 시작이 되면서 거기에서 이 면역세포가 무엇을 먹게 되냐면은, LDL 콜레스테롤을 잡아먹기 시작해요. 알겠죠? 그러면 LDL 콜레스테롤 잡아먹으면은 아주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혈관이 막히게 되는데, 그거를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를.